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에서 대선 출마자가 2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광재 국회의원에 이어 최문순 도지사도 직접 의사를 밝혔는데요. 강원도의 정치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고무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도정 공백을 걱정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문순 도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가 의사를 공식 밝히기에 앞서 강원도민들에게 먼저 보고한다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지역의 문제를 대선 이슈로 부각시켜 강원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문제에 제가 깃발을 들겠습니다.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대학들의 위기, 지역 청년들의 이탈 등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최 지사는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이 마음에 걸렸지만 인구 3%라는 강원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내 경선 때까지는 지사직이 유지되지만 대선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도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장 국회와 당에 대선 출마 의사를 전하기 위해 휴가를 이틀 냈습니다. 당내 경선이 본격화되면 도지사 자리를 비워야 할 날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또 최 지사를 보좌하던 비서 정무라인들도 대부분 대선 캠프로 이동하고 비서실장도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사퇴합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면 지사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경선을 통과할 경우 예비 후보 등록 전에 사직해야 해 6개월 안팎 강원도정은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펜시아 문제, 강원연구원장의 공백 사태 등 강원도의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지 않고 대선 출마에만 혈안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도 레고랜드 사업과 오색 케이블카 사업 등 해결되지 않은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권 도전보다 도정 마무리가 우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내년 6일 지방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병희 교육감이 3선 연임 제안으로 더 이상 출마가 불가능해지면서 선거에 뛰어들겠다는 후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선제에서 주민들이 직접 뽑는 첫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 2010년 6.2 지방선거. 세 번 치른 주민직선 강원도 교육감 선거는 줄곧 전교조와 비전교조 출신 대결로 압축됐습니다. 이 구도에서 전교조 출신인 민병희 교육감은 내리 3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3선 연임 제안으로 민 교육감이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강원교육수장 자리를 노리는 인물들이 어느 선거 때보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일단 전교조 출신 인사들의 행보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민교육감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강사명 강원도교육청 기획조정관, 교육감 비서실장 출신의 문태호, 현직 고등학교 교사인 황기면, 셋 다 전교조 출신입니다. 반면 비전교조 출신은 전직 중등음악교사였던 민성숙, 춘천교육장 출신인 신경호, 강원도 초등교장협의회 회장인 유대균, 강원교총 회장인 조백송이 나섭니다. 이 밖에도 출마를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선거 구도를 살펴보고 출마를 저울질하는 후보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지만 단체장과 지방의원 선거 바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석 달 앞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가 지방선거 전체의 판도를 좌우할 수도 있어 최종 출마를 가를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후보 단일화가 교육감 선거의 승부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습니다. 후보가 난립할 경우 어느 진영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비슷한 강원교육 비전을 공유한 후보들끼리의 합종연행이 본격화되면서 출마 후보들의 윤곽도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뒤 상당수 직원들이 자가격리가 됐는데요.
골프장 측에서 이 직원들을 업무에 투입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상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격리자들도 외출을 시킬 수 있어 원주시도 골프장 영업을 위해 이것을 허용해줬다고 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45개 코스를 갖춘 강원도 원주의 한 대형 골프장. 지난 4월 말 이 골프장 직원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이어 동료 3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골프장 직원 23명에겐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곳 골프장은 방역 소독을 마치고 곧바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접촉자 중 절반가량은 자가가 아닌 골프장 내에 있는 골프텔에서 격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측에선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격리 중인 이 직원들을 그린 관리 업무에 투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하게는 골프장 그린에 있는 홀컵을 옮기는 작업을 담당했는데 MBC가 확보한 작업자 명단을 보면 격리 대상인 직원의 이름이 일주일 동안 매일 올려져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가격리를 하고 있는 중에서도 회의를 한다고 저희를 불러 모은 상태에서 너희가 일을 해라. 골프장 측은 자가격리 인원이 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없는 시간에 시설 관리에만 투입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부의 대응 지침을 보면 외출이 불가피하거나 시급성을 요할 경우 자가격리자의 외출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골프장 측은 골프장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자가격리자를 그린에 투입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에어레이션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날은 아예 팀을 안 받아요. 네, 그 코스 전체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전체가 이제 다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은 우리가 작업하기가 힘들죠. 논란은 방역 당국인 원주시가 이런 골프장의 조치를 허용했다는 겁니다. 원주시는 격리 기간의 절반인 7일 동안 자가격리자 11명에 대해 11차례의 외출, 즉 사실상의 회사 업무 투입을 승인했습니다. 필드가 엄청 넓어서 거기 뭐 3-4명이 나가서 작업을 하는데 스쳐져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개인 장비를 가지고. 저희가 뭐 이 정도는 작업할 수 있도록 그 골프장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국내 골프장들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위한 엄격한 자가격리보다 골프장 영업이 더 중요하다는 건지 해당 직원들은 씁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아픈 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일 돈을 많이 번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이 이런 골프장 이런 사람들인데 진짜로 조금만큼만 좀 돌려서 손해보고 손해도 아니고 당연한 건데.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섬 지역의 여행 활성화를 위해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인 바다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강원 동해안 울릉 항로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김형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안 여객선 할인 이용권 바다로는 도입 초기 시즌권과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다 최근 들어 연중 이용권과 가족권까지 확대됐습니다. 섬을 운항하는 70에서 80개 연안 항로, 120여 척의 여객선이 할인 제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를 제외하고 평일은 50%, 주말에도 20% 요금이 할인됩니다. 티켓 판매량도 해마다 50%씩 늘면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늘고 대상까지 확대되고 있지만 동해안에서 울릉도로 가는 항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경북권의 울릉 항로는 가족을 제외한 청년 개인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강원권 항로는 할인 혜택이 없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 울릉도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는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으로 대체 선박 투입 시 할인 이용객의 좌석 배정이 어렵고 비성수기에도 여객선 이용객이 많아 할인 제도를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 회사의 이 실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고
정책을 밀어붙인 거다. 내년에 한번 다시 뭐 코로나 좀 좋아지고 하면 검토해 볼 테니까 내년에는 뭐 선사도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도저히 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된다. 울릉 항로 선사들은 경상북도 주민들에게 여객선 운임을 할인해주는 제도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강원과 경북의 어느 항로에서나 울릉도 여객선을 탑승하는 경북 도민에게 요금의 50%가 할인되는데 할인액의 30%는 경상북도가 지원합니다. 반면 해수부의 할인 제도는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약간의 인센티브 점수를 주는 게 전부입니다. 그냥 정상적인 운임을 받아도 적자가 나는데 바다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적자가 나니까 좀 회사 사정상 참여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올해도 역시 여전히 어렵다고 하고 정부의 여객선 이용 할인 제도는 선사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추진됐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송림 훼손 논란이 있었던 강릉시 송정동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 사업이 철회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사업 시행자와 업무 협약을 맺고 송정동 해송림 개발 예정 부지를 강릉시가 매입하는 대신 사업자는 교동올림픽파크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지난 2019년 강릉시에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해 강릉시가 이를 불허하자 강원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후 강릉 지역의 사회단체들이 나서 해송림 보호, 경관 보호 등을 이유로 생활형 숙박시설 건립에 반대하면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원주의 국립전문과학관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지난해 7월 캠프롱 부지에 유치한 국립전문과학관의 기본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달부터 실시 설계에 들어가는 등 사업 추진이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사업비를 기존 계획보다 86억 원 늘어난 491억 원으로 확정하고 연면적도 당초 6,500제곱미터에서 7,800제곱미터로 늘려 확정했습니다. 또 전문과학관 건립과 함께 향후 어린이과학관 추가 설치, 자연사, 천문 등의 과학관의 외연 확대 계획도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 지역의 25개 읍면동 가운데 13곳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돼 주민자치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회 구성률이 52%로 전국 평균 18%를 크게 웃돌고 있다며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정착됐다고 자체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주민총회를 거쳐 20건의 사업이 선정됐고 이 중 근화동의 어르신과 함께 돌보는 행복택시의 경우 주민자치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되지 않은 나머지 12곳 중 10곳에 올해 자치회가 구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대응 8개 의료기관 의료 방역 인력에게 하루 10,000원의 수당이 지원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대응 인력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올해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8곳에 감염병 전담 병상에 투입된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청소와 방역 등 병실 출입 인력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전면 등교 수업 준비를 위해 17개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순부터 지역별로 순차적 전면 등교를 추진할 방침이라며 시군 교육장들에게 전면 등교에 따른 학교별 방역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교육장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습 결손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등교하는 학교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매주 주말 춘천시 서면 애니메이션 박물관 일대에서 춘천 토이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캐리와 친구들, 앤서니 브라운의 우리 아빠가 최고야 등의 뮤지컬 공연을 비롯해 마술사 최연우의 공연과 스마트 파크볼 체험, 그리고 드론 체험 등 다양한 스마트 토이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네이버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습니다. 춘천 캠프페이지 1차 토양 오염 조사 결과 423곳의 토양 채취 지역 가운데 36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오염이 발견됐습니다. 토양 오염 민간 검증단에 따르면 경유 물질인 석유계 총탄화수소 수치가 36곳에서 기준치를 넘겼고 한 곳에서는 23,500여 밀리그램이 검출돼 기준치를 47배 초과했습니다. 검증단은 이번에 조사한 부지가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할 곳이었다며 정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오염 규모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